네, 저희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이슈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전자부품 2강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좋지 않지만 두 기업 모두 호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조 단위의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첨단 기술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기업은 어디인지 또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이노텍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7%, 영업이익은 4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으로만 보면 LG이노텍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삼성전기는 MLCC 그리고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쪽으로 최고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두 회사 중에서 어느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지현 위원님. 네. 오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지금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두 회사가 모두 좋은 회사지만 위원님은 어디를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둘 다 좋은 기업이에요. 네.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선 좋은 부분들인데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거예요. 이슈나 부분들 보게 되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네. 좀 더 큰 그런 사항들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재료이면은 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가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LG이노텍은 한 단계 상승을 했다가 쉬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삼성전기는 반대로 밀려 내려왔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기술적인 차이가 좀 큰 상황이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밸류로 좀 보게 되면 LG이노텍이 삼성전기보다는 좀 앞서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됐다라는 거. 그러면 두 개의 종목군들 중에 오히려 좀 보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삼성전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만약에 두 종목만 한다라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밸류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그냥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긴 한데 두 기업 다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이 됐을 경우 그때는 두 종목 다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재료와 이슈적인 부분들은 둘 다 동등한 거의 동등하다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 좀 만약에 본다라면 저는 삼성전기를 볼 거고 네. 그렇지가 않다. 다른 종목군들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중소형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제가 여기 여쭤봤는데 LG이노텍과 삼성전기 모두 좋은 회사지만 우리 위원님은 어디를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네. 두 개가 근데 비슷비슷해요. 막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고, 그래도 삼성전기가 좀 낫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좀 판단을 해 보긴 합니다.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실적에 대해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면은 역시나 두 회사 다 아마도 사상 최대 매출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이에 따른 기대감은 있는데 LG 쪽은 사실 매출 포인트 이노텍도 그렇지만은 고민을 해볼 게 애플 쪽도 많이 좀 이슈가 되기도 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좀 포인트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인 것은 중국 쪽으로의 매출 포인트도 그렇지만은 중국에서 공장 부분에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삼성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많이 좀 섞여 있긴 한데 사실 근데 크게 영향가치는 제한적일 거란 판단이고 주가 차트를 좀 비교해 보자면 LG이노텍은 그래도 꾸준하게 잘 버티면서 상승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요즘 이 5월 달부터의 큰 하락 시장에서도
잘 버텼던 게 LG 이노텍이에요. 특히나 6월달 하락에서.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박스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자체를 크게 깨진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매력도 자체는 LG 이노텍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도가 높긴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삼성전기도 그만큼 저평가했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에 해당하는 만큼, 그 갭만큼. 그래서 삼성전기의 주가 매력도는 훨씬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적으로 실적을 따져보더라도 밀리지 않는 실적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노텍 같은 경우가 뭐 실적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규모에 따른 부분이지 사실 뭐 PER 밴드로 따져보자면 삼성전기 자체 나쁘지 않거든요.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줘요. 특히나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요. 매출 포인트는 LG 이노텍이 훨씬 크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월등히 앞서거든요. 비율로 따져보자면. 그래서 이런저런 포인트들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봐요. 근데 이게 그 삼성이 8월 달에 우선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광복절 때 맞춰가지고 뭐 면제부를 좀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외인들의 입장에서 삼성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좀 곁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복절 특사 이슈로 해서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 물산, 생명, 전기들이 아마 차분하게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 상황에서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전기에서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인가요? 20일 뒤를 좀 기약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좀 눈에 보여요. 근데 대응을 할 때 특히나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사야 되니까 전기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삼성전기도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보면은 제가 머니 차트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린 종목이 삼성전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 삼성전기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차트 상황도 나쁘진 않거든요. 사생 최대 실적의 차트가 바닥에서 움직인다. 아마 삼성전기 차트를 크게 열어두시고 라인을 한번 바닥부터 2017년 초부터 바닥 라인을 보고보세요.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거기에 기간 수급에 2분기 실적 좋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오지, 금상첨화죠. 예. 거기에 만약에 근데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재용 부회장의 이슈거리가 터져준다면 주가는 더 잘 가겠죠. 예. 그래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삼성전기 진짜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삼성전기 말씀만 하시니까 LG 이노텍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대 고객사가 또 애플이 있습니다. 또 애플이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좀 주가의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은 둘 다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올 거예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데 이익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건데 다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두 주가의 밴드 차트나 이제 PER 밴드나 고민을 해볼 때 삼성전기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강조드리는 거고 특정한 이슈 맞춰봤을 때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8.15 특사에 대한 그 이슈 자체는 굉장히 크거든요. 작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외인 입장에서 투자를 할 때 특히 삼성전기 보면은 최근에 저 수급 상황 보자면요. 딱히 이게 외인들의 모습은 안 보여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전기 쪽은 약간의 공백이 좀 보이고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공백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외인 입장에서 오너 리스크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슈를 보는 거고 제가 요즘에 좀 강조해서 집중해서 보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는지 이 종목이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시한 포인트가 있는지를 보거든요.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진 상폐에 대한 이슈를 이제 이게 이슈가 나왔는데 8월 11일까지 다시 재공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 그 이슈가 살아있듯이 뭔가 이슈거리가 있는 포인트들? 그 삼성 라인 전체 자체에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이슈거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호재도 대형 호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는 거지. 그리고 이노텍도 사실 너무 좋아요. 나쁜 회사 아닙니다. 근데 수급 상황에서 두 종목을 체크해 보자면 역시나 이노텍의 수급은 삼성전자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한참 떨어져요. 수급 자체가 한참 밀려요.
전기로 지금 기관들이 거의 몰빵 상황이라 보시면 된다. 두 종목을 본다면은. 그래서 이노텍이랑 비교하기는 좀 다르다는 판단이고, 뭐 물론 애플과 갤럭시를 비교한다면은 아이폰과 갤럭시 비교한다면 뭐 두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두 대안이긴 하지만,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또 하나 뭐냐면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게 뭐냐.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노텍은 애플의 실적을 따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애플 실적이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리스크가 남아있잖아요. 약간 잘 되면 더 갈 수 있겠죠. 좋은 실적을 보일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또 잘 나와줬기 때문에 애플이 잘 나오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애플은 스마트폰 쪽 아이폰 특화되어 있는 매출이 많은 거고,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업황 쪽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와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2분기 때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애플 실적 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은 고민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전한 쪽으로 본다면 전기를 본다는 거죠. 약간 이거를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노텍보다는 전기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체크를 해보니까 삼성전기의 매출은 앞으로 MLCC보다는 PC BGA가 이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을 함께 묶어본 이유가 바로 두 회사 모두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 BGA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꼽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런 쪽에서 또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훈 위원님, 네.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뭐 패키징 쪽의 네.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얘기는 삼성 쪽에서 좀 계속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게 LG노텍을 얘기를 하기 전에 DB하이텍이라고 좀 있어요. 네.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인데, 저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 기업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파운드리 기업 중에.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DB하이텍의 기술적인 흐름하고 밀려 내려왔을 때의 흐름하고 LG 이노텍하고 현재 차트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게 LG 이노텍을 한번 달았을 때 저는 여기서 매수를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3, 4년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어서 31만 원 깨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싸요. 싼데 이게 좀 찝찝해요. DB하이텍의 차트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빠지기 전에. 위원님, 네. 그럼 차트가 지금 비슷하면 앞으로도 비슷할 비슷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성장을 할 수 있고 싸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싸단 말이에요. 파운드리 쪽에서 항상 탑픽은 DB하이텍이 꼽혔어요. 근데 어찌됐든 시장이 무너지면서 넥라인이 깨지고 나서부터 제법 밀렸거든요.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별 얘기는 없어요. 별 얘기는 없고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기관 애들은 다 때렸어요.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기관 애들이 끌어당기고 있고 기관 애들이 팔면서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쪽에서 이걸 받쳐주면서 끌어당겨 올려줘야 돼요. 네.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냥 제 생각엔 이게 지금 3, 4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기술적인 흐름상, 그러면 신고가를 확 넘어갔을 때 거래량 동반을 했을 때 하거나, 아니면 넥라인에 근접했을 때 손절을 짧게 잡고 저점 라인대를 잡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리대가 되게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들이고, 밸류적으로 봐도 싼 부분들은 맞는데 일단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LG 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판 쪽에 있어서 이제 패키징 기술을 키울 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면 LG노텍도 싸고 삼성전기도 싸지만 그 기판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쪽 기업들이 밸류가 더 싸니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심텍이에요. 심텍. 대표적으로 보면 심텍이 제일 싼데, 심텍도 지금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밀렸단 말이에요. 밸류로 따져보면 심텍이 아마 기판 쪽에서는 제일 쌀 거예요. 근데 이 기업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나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LG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가 나아 보이고 삼성전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심택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밸류가 좀 더 싸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이게 기술적인 흐름이 차트가 모든 것들이 이게 정확히 떨어지진 않지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변화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김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도 실적이 전망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미리 선언을 했어요. 네. 안 좋을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애플의 실적이 그렇게 속 좋지가 않다라면 애플에 공급했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흐름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놓고 종목을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회사 모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PCB 관련주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PCB, 반도체 패키징 기판 작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이런 쪽을 지금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심택 말씀하셨는데 심택 같은 경우도 먼차트에 걸렸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지난주에 뭐 추천을 좀 드리기도 했던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나 뭐 PCB 쪽 좋아하는데 뭐 사실 보자면은 뭐 대덕라인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대덕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를 요즘 계속 보는데 얘도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기도 하고, 대덕전자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 확인하면서 좀 반등을 좀 계속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덕전자의 몇 년치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요. 쉬지 않고 올라가는데 이번에 사실 시장에 영향받아서 6월 달에 좀 밀렸던 것 뿐이에요. 그 전엔 쉬지 않고 갔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대덕 아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었던 34,000원 이상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괜찮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혹시나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해요. 이것도 코리아 서킷도 머니 차트로 지금 골라놓은 종목이기도 해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 종목 역시나 추가 상승이 좀 제대로 나와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꽤나 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적 포인트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머니 차트를 계속 볼 때 사실 PCB 종목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이제 시장의 이슈와 맞아 떨어지는가, 실적에 대한 배신은 없는가. 그래서 종목을 선별했을 때 그래도 가장 저평가돼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판단했던 게 심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심택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바닥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아직 움직임은 없어요.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거의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리지만 조정 시 매수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심택이 저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대덕전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급등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를 했었나요? 에코프로 BM이 제 기억으로는 실적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실적이라면 아마 급등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마무시하게 참 잘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에코프로 BM이 13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반영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밸류도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LNF 얘네들보다는 TCC 스틸이나 상실 ETP가 훨씬 더 낫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다 오늘 신고가예요. 근데 맞아요. 얘네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밸류가 높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기판으로 넘어와서 보면 성장을 하는 기업들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DDR5 관련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기판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좋아요. 근데 심택 보게 되면 PER 5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올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8배, PR 8배 정도 때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심텍이 오히려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고 심텍을 지배하고 있는 심텍 홀딩스는 밑에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밀려 내렸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더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조정을 받아서 보면 좋은 것 같고 DDR5 쪽도 마찬가지예요. 좀 지연이 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DDR5 관련주 중에 실적이 좀 잘 나온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ISC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왔어요.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인데 잘 나왔어요. 그럼 3분기 때도 분명히 좋을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파워 인덕터 만드는 아비코전자도 실적 좋을 거예요. 근데 주가는 못 올랐단 말이에요. 밸류도 낮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오히려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매 요즘 같은 경우 올라놓고서 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네.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은 괜찮고 밸류가 싼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지금 이번 주에 받았을 때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 쪽,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삼성하고 다 공급을 해. 그런 기업이 대표적으로 뭐 BH 이런 기업이 있어요. BH는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좀 며칠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은 괜찮죠. 양쪽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밸류가 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 중에서 성장을 해 나갈 애들. 그러니까 기판의 수요는 늘어나니까 기판 쪽 같은 경우 실적이 다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좋을 건데 주가는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얘네들 쪽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고 DDR5 쪽도 마찬가지로 ISC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TLB라든가 그다음에 아비코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밸류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얘네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올해 대비해서 싼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시장의 변동성을 좀 이기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고 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회사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주가는 바닥을 치고 6만 원대를 회복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7월에만 외국인들은 거의 5천억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한 반면 인내심이 바닥난 개인들은 손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코스피 지수와 움직임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좀 체크를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 5만 5천 원대까지 밀렸었는데 이때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었고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외국인들은 7월 7일부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개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외국인들인데 삼성전자 이제는 바닥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한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아마 일단 뭐 삼성전자가 6만 원 이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6만 원 아래 부분에서는 뭐 거의 뭐 상당수 많은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께서 매수 사인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5만 7천 원대, 8천 원대 이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기사가 나가는 게 6만 원 넘어가니까 다시 또 안 움직이니까 탈출한다고 많더라고요, 기사가. 기사를 왜 그렇게 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기사를 내는 거죠? 왜 그렇게 내는 걸까요? 아니 이게 이슈 끌려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 삼성전자 제가 5년 이상 주봉 살펴보시면 지금 바닥 자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닥이 완전 바닥 자체가 얼마였냐면 5만 5천 원, 6천 원짜리고 완전 바닥 대바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 구간대에서부터는 이게 지금 더 밀리기 굉장히 애매한 구간인 거죠. 오늘 다시 또 조금이나마 움직여서 뭐 기사가 또 안 나오려나요? 이번 주부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슈는 분명해요. 이슈는 우선은 8.15 가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성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요. 아직 뭐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 밝힐 수는 없죠. 분명해요. 네.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는 절대 안 하고 있지만 근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큰 리스크를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의 이 이슈거리 하나와 그 다음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했었던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술 초격차 목숨 걸고 한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전기전자 특히나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애플도 그렇지만은 애플도 왜 긴축 경영으로 갑니까? 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위기라는 거죠. 현 이쪽 시장 자체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플도 긴축 경영 가는 거고 삼성도 미리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한다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두 가지 큰 악재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삼성전자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바로 해결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일단 예상치 자체가 이전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애플도 그러하고요, 삼성도 그러해요. 근데 하나라도 뭔가 해결이 된다면 주가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공격적인 전략을 더 취할 수도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일이 잘 해결이 된다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상속세에 대한 부분 차분하게 잘 정리하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천천히 잘 정리하면서 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속에 대한 부분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준비를 시작할 거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주사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이 많이 들고 있는 뭐 SD 같은 경우들이 좀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물산 같은 경우는 SDS, 뭐 삼성생명도 좀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은 핵심은 뭐 물산이나 SDS가 조금 그래도 좀 이슈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전기도 그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와중에 단기 반등이 나와서 6만 전자를 깬다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줬는데 지금 다시 6만 전자 올라갔다가 다시 깰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뭐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나갔다, 외인들이 다 빼먹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최근에 6월달, 7월달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 단기 차익 실한다고 올려놓은 거를 외인들이 먹어 들어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지 이 전부터 해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이 손절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져가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누가 손절을 합니까? 삼성전자를. 그냥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을 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6월달, 7월달에 단기로 들어간 개인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큰 두 가지, 이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위기감과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좀 이슈가 해결이 되는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일단 8월 15일에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 포인트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종목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격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한 분이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단타 치려고 사는 거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삼성전자가 단타로 되나요? 그게 네. 돈의 개념을 다르게 보시면 돼요. 뭐가요? 개인 입장에서 네. 이제 많이 하시는 분 몇 억씩 하시잖아요, 보통. 뭐 10억도 있으시지만 10억 이상으로 가면 이제 뭐 왕개미 소리를 들으시는 거고 보통 이제 작게는 몇 천부터 몇 억 단위 주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단타를 치기는 어렵겠지만 외인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외인 입장에서 이제 조 단위의 자금을 움직이는데 종목 한두 개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자금을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1, 2% 수익이 나면은 나름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외인들은 1년에 몇 퍼센트, 뭐 5% 이상, 10% 이상, 뭐 한 10% 이상 수익 나면 그냥 완전 대박으로 봐요. 네. 그 정도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딱히 그렇게 단타를 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크게 의미 두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장기 추세에서 해봤을 때 외인들의 수급은 지금 들어오는 중이니까 중간에 나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들하고 약간 급이 다른 느낌이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개인들에게 있어서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밸류를 좀 봤을 때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넘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담았던 분들이 바로 개인들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은데 9만 원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계속 6만 전자 또 깨진다 얘기 있고 더 내려간다 얘기 있는데 지치실 것 같아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드린들?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대응 방안을 세워봐야죠. 대응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 9만 원대에 매수를 했어요. 네. 자, 7만 원에 매도했다가 빠지면 다시 사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매도를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못하죠. 그죠? 만약에 9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추가 매수해서 아마 단가는 낮춰졌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대응에 대한 전략이라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 나가는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좀 보려면 중간 배당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중간 배당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들로 첫 번째 위안을 삼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밸류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조금 출렁거리려고 하던 부분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저항권역에 얼추 왔거든요. 그럼 조금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분기 실적이 좀 별로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야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매도를 뭐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9만 원 그 윗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6만 3천 원대, 6만 5천 원대 이 자리대에 매물은 좀 있어요. 매물은 있는데 그러면 뭐 여기서 좀 매도를 좀 챙길 거 좀 챙겨 놓으시고 좀 조정받아 6만 원 부근에 왔을 때 그 매도했던 거를 다시 좀 매수합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계좌상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쉽게 매도를 하시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장 상황 자체가 원체 좋았던 부분들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망을 많이 갖고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구간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게 힘든 구간을 좀 버티신 건데 빚만 안 내면 돼요. 대출 받아서 사거나 스탁론 받아서 사거나 신용하거나 이것만 안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회복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6만 전자, 뭐 5만 전자, 뭐 4만 전자 그 얘기하는 투자자분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던데 5만 전자 갔을 때 3만 전자 얘기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기는. 근데 죽을 땐 죽더라도 7만 원대 중반은 올라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죽는다면 죽을까?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네. 단기적으로 해서 9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지게 손절을 하셨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근데 나는 중장기적으로 볼 거야 라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도 보유를 하고 계실 거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실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니까 지금부터 중기적으로 봐도 앞자리 숫자는 바뀌어야 돼요. 7만 원대 중후반 자리대까지는 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대 갔을 때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서 다시 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로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28일 성일 하이텍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재활용 전문 업체이고 국내 IPO 시장 냉각기에도 양시장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보여준 회사이기도 합니다. 청약 증거금만 20조 원을 훌쩍 넘으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따상에 이어서 따따상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KB 대신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주관했고요. 공모가가 5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따상하면 13만 원, 따상상 가면 16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많이 얼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 기대를 해도 되나라는 걱정이 약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따상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정재훈 의원님 네. 왜 계속 웃으세요? 아니 따상을 해본들 네. 청약을 받으신 분들만 네. 혜택이고요. 네. 제 고객분들 보니까 했는데 청약 안 되시면 한 주도 안 되신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 좀 있어요. 그만큼 그게 네. 되는데 보유자의 영역일 부분들인 것 같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따상하고 따따상하고. 근데 그건 시장을 좀 열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게 폐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럴 섹터 중에 하나예요. 사실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를 봤다라면 소재 쪽을 봤다라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생산을 많이 하는 만큼 이제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 대기업들도 이제 속속 들어 진출을 하고 있고 특히나 네. 현대 쪽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폐배터리 쪽에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모 마지막 날인가 헝가리 공장 그쪽에서 좀 화재가 났다고 좀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뭐 그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찌됐든 길게 봤을 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 섹터임에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인프라 쪽 충전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쪽도 좀 커져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관련주들의 종목 흐름들도 나름대로는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만약에 성일하이텍이 뭐 따상의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그 후발주들도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밸류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테마성의 좀 흐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길게 봤을 때 이 섹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상장하면 첫날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말씀을 드리니까 좀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첫날, 보니까 네.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 보면 네. 따상에서 막 계속 간 신규 기업은 없어요. 없는데 또 이 종목이 할 수도 있죠. 뭐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근데 그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뚜껑을 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욕심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따상을 했어요. 만약에 안착을 해 있다라면 제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저는 조금씩 팔 것 같아요. 상한가가 풀리면 또 팔고 그렇게요. 안착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날 뭐 따따상이 간다 상한가 풀리면 전 조금 더 챙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따따상까지 가버리게 된 밸류가 너무 높아요. 단적으로 네. 코스피 지수의 밸류를 끌어당긴 원흉이 뭐라고 그랬죠? LG 에너지 그죠? 솔루션. 빠지잖아요. 네. 상장하자마자 빠진단 말이에요. 밸류가 원체 높으니까. 그러면 결국 밸류가 그렇게 높아지게 된다라면 키높이는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선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의 주목도가 많이 쏠려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상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따상을 그래요?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르겠죠. 네. 자,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리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주주수가 진짜 많아요. 공모주 이렇게 가뜩이나 경쟁률 높은 종목들은요. 가지고 계신 주식 수가 굉장히 적어요. 수백 명이 한 주씩, 두 주씩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따장을 딱 올라갔을 때, 잠겨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물량이 계속 한 주, 두 주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근데 100만 주가 잠겨 있다 치고 그 수량들이 점점 줄어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눈에 되게 보기 편해요. 그래서 상한가가 깰 것 같을 때 맞춰가지고 던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몰려요. HTS가 마비가 옵니다. 주문을 해도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심한 경우는 1시간 뒤에 됐다고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똑같은 폐배터리 회사가 또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빛캠이라고 맞아요. 또 이제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지금 장에서 보면은 파시는 분이 없어요. 네. 이미 뭐 그냥 사겠다는 분들만 엄청나게 많고요. 장 외에요? 네, 그렇죠. 장애로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파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뭐 좀 이게 추이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뭐 부탁되고 또 이제 누군가 이거를 팔겠다고 대응하시더라도 사실 이제 의미는 없어 보이고 공모 청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관련주들을 항상 뭐 체크하지만 요 IPO 대응하실 때 지금은 이슈 자체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이슈보다는 폐배터리 쪽이 오히려 좀 더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많지만 뭐 세비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싶긴 하니까 그 종목만 혹시라도 이거 만약에 놓치셨다면 세비캠 IPO 공모할 때 그때 청약을 하셔가지고 자금을 모아두셨다가 하면 어떨까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내일 모레인가요? 28일인가 상장을 할 때 맞춰서 따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매도나지 마시고 상한가 잔량 차분하게 보시면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지 않아요. 이게 일반 상장 종목 가만히 있다가 상한가 들어가서 갑자기 물량 터지는 그런 식으로 물량 안 나옵니다.
한 주, 두 주씩 아주 천천히 떨어지니까 상황 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그날 같이 상장하는 주식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말씀하신 분이 네, 계세요. 있어요. 보니까 같은 날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도 상장을 합니다.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작년에 5,400억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따내기도 했던 그런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최종 경쟁률은 4.76대 1로 집계가 됐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좀 소외가 된 것 같네요, 위원님. 그렇죠.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이쪽으로 관심이 몰려있을 때 이 종목으로 접근해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노할 때 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네. 정말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네. 길게 투자하시는 우리나라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과연 투자를 안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 치료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후속타가 뭐가 있는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 수출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쪽에 있어서 뭔가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아마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쪽 최근에 좀 좋았으니까 괜찮았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좀 낮은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청약을 하셨다라면 시장을 좀 보면서 그 종목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유튜브 오늘 댓글에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언론에서 따상 간다고 하면 그날이 고점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요새 최근에 추세를 보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언론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이다, 따상을 갈 것이다, 좋다라고 할 때가 고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근데 이게 그 네. 에이프릴 바이오는 경쟁률이 4대 1이에요. 4대 1. 4대 1이었어요. 일반 공모. 사실 이거는 갈기 힘들고, 근데 이건 1,000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주, 두 주 이런 식으로 많이 갖고 계셔요. 정말 많이. 이런 종목들은 대응이 편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요? 상한가가 잠기더라도요. 네. 나오는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십만 주가 한 번에 터지지가 않아요. 한 주, 두 주, 100주 이런 식으로 쫙 쏟아져요. 정말 빠른 속도로. 그래서 상한가 잔량 자체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대응이 편해요. 말씀드리는 거는 깬다 싶으면 그때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사들이 뭐 따상 가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또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또 네. 심정 때문에 치킨값이라도 벌자. 충분히 이해는 하는 네. 부분이지만, 근데 오랜만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종목 하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킨값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이슈를 받아서 소고기로 바꾸시면 어떨까? 소고기. 네,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 종목이 따상상을 갈 수도 있잖아요. 청약 받으셨어요? 아니요. 전 못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첫날에 따상을 갔을 때 그날 사서 그 다음날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따상상 리스크죠. 손절은 네. 하실 건가요? 만약에 네. 딱 샀어요. 네. 상한가에 잠겨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체결이 안 돼요. 네. 배분이에요, 배분. 근데 만약에 상한가가 풀렸어요. 네. 풀렸으면 뭔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라는 전략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상장을 하고 나서 따상이 됐어요. 네. 근데 쫙쫙쫙 밀려요. 내일 올라가기 전에 또 밀려요. 그럼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손절을 잡고서 봐야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LG엔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근데 빠졌잖아요. 기업이죠? 네, 빠졌잖아요. 똑같죠. 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바로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 시작하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